일단 분자생물학부터 시작을 할 건데 분자생물학부터 해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할 게 면역학, 그리고 이제 동물 생리학 쪽에서 좀 몇 단원 다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우리 분류 쪽 있죠. 분류 쪽 한 몇 시간 정도 해가지고 한 시간 안쪽으로, 1시간, 2시간 안쪽으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 먼저 분자생물학 쪽. 일단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을 거예요. 빠르게 훑으면서 중간중간에 그 퀴즈 문제를 꽂아놨으니까 그거 같이 풀어나가면서 마무리를 하자고요. 자, 먼저 유전물질 확인 실험에 대한 건데, 그리피스가 폐렴 쌍구균을 이용해서 이제 형질 전환이라는 실험을 했죠. 형질 전환. 자, 이때 이 형질 전환이라는 용어하고 뒤쪽에 나오는데, 형질 도입이라는 개념을 일단 비교를 합니다. 먼저. 자, 형질 전환하고 형질 도입. 자, 형질 전환이라는 개념은 어떤 세균이 있을 때, 자, 세균이 주변에 있는, 널려있는 DNA를 지가 스스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DNA 절편을. 자, 근데 형질 도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피동적으로 주사를 맞는 거예요. 주입을 받는 거. 자, 뭐냐면,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자, 이제 바이러스 한 마리가 세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유전 정보를 넣어주는 거죠. 바이러스 자기의 유전 물질을 집어넣는데, 애초에 얘가 다른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자기 유전 정보에다가 자, 포장하는 과정에서 세균의 유전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같이. 자, 그러면 원래 이 바이러스는 감염될 때, 자,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안에서 증식하려고 하는 건데, 자, 이것까지 같이 얘가 넣어주게 되는 효과. 자, 그리고 이제 이 세균이 바이러스를 이겨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상동 재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형질을 가지는 세균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형질 전환은 스스로 끌어들이는 거고, 형질 도입은 주입을 받는 거죠. 차이점은 그거. 자, 그래서 그리피스 같은 경우에 형질 전환 실험을 통해서 자, 유전 물질이 있다라는 거, 존재를 알아낸 거고, 그 유전 물질이 DNA인 줄은 모르죠. 자, 그리고 에이버리가 효소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거의 확인을 했는데, 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이론은 크게 이제 학계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자, 허쉬하고 체이스가 박테리오파지 증식 실험을 통해서 아주 간단하게 파지가 감염될 때,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유전 정보를 집어넣을 거다라는 가설을 검증을 했죠. 동위원소 처리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허쉬하고 체이스가 최종적으로 유전 물질은 DNA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NA 구조에 대한 부분. 자, 우리는 왓슨하고 크릭이 역평행이면서 상보적인 이중나선 구조다. 자, 이거 다 알고 있죠. 자, 근데 왓슨하고 크릭이 이걸 DNA 모형을 만들기 이전에 샤가프라는 사람이 DNA 염기 조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자, 이렇게 DNA라는 용어를 쓰는데, 자, DNA라고만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더블 스트랜드 구조의 DNA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항상 더블 스트랜드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요. DNA라고 표현을 하면. 한 가닥의 DNA도 있죠. 자,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싱글 스트랜드라고. 자, 그러면 더블 스트랜드 구조이기 때문에 상보성을 띠고 있으니까 아데닌 염기하고 퓨린 염기, 아데닌 염기하고 티민 염기, 그 다음에 구안이라고 시토신이 서로 상보적인 수소 결합들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퓨린 염기하고 피리미딘 염기가 항상 1대1로 존재를 해야죠. 자, 그래서 이 값이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더라.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근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도 이중나선 구조, 상보적인 이중나선 구조다라는 걸 생각을 못 했단 말이죠. 자, 이후에 이제 이 왓슨하고 크릭이 알아낸 거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논문을 발표했겠죠.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제 그 네이처지에 실렸었는데, 그 논문의 말미에 보면 자, 복제에 대한 가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반보전적으로 복제가 될 거다. 자, 이 사람들이 검증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DNA는 반보전적으로 복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이럴 거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가설만 제시를 하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이걸 검증한다든지 그런 걸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DNA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렇게 변성이 되게 되면 자, 변성이 되면 이제 자, 이렇게 복제를 해 나가고 자, 오카자키 절편 만들면서 이렇게 복제를 하죠. 그죠? 근데 자, 지금 이렇게 변성이 되는 과정이 자,
세포 내에서 변성 자체가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게 DNA를 추출해가지고 실험실 내에서 시험관 내에서 변성을 시키려고 보니까 90도 이상 열을 가해야 되더라. 자, 고온의 열이 필요한데 세포 내에서는 그만큼 열이나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변성 과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 가설은 제시를 했지만 특별히 어떤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퓨린 염기하고 피리미딘 염기가 서로 상보성을 띄어서 아데닌하고 티민은 이중결합, 구안인하고 시토신은 삼중결합의 수소결합을 통해서 삼중적인 수소결합을 통해서 서로 상보성을 띄고 연결이 되더라. 자, 요거 내용이고요. 자, 구조가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상보적인 가닥, 자,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수치, 자, 지금 여기서 요 절반의 폭이 1나노미터니까 전체 폭이 2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염기 한 개하고 한 개 사이, 염기하고 염기 사이 또는 인산기하고 인산기 사이의 거리가 0.34나노메타. 그 다음에 1회전 할 때, 자, 10개의 염기 쌍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1회전 할 때 길이 한 피치라고도 하는데 3.4나노메타당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다. 됐죠? 360도 회전.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작은 홈이 있고 큰 홈이 있죠. 그죠? 깊게 패인 홈 구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깊게 패인 홈 구조가 나타날 경우에 이런 부분은 DNA 중합효소라든지 아니면 인핸서나 사일렌서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전사인자들이 결합할 때 주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수소결합 형성할 때 아데닌하고 티민은 두 가닥의 수소결합. 그다음에 구안인하고 시토신 사이에서는 세 가닥의 수소결합.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3' 말단에 OH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뉴클레오티드가 여기 하나씩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합성되는 방향이 자, 이렇게.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 신장하더라. 자, 근데 반대쪽 사슬 보면 지금 여기가 5' 쪽이고 3' 쪽이니까 이렇게 신장하겠죠. 신장 방향이 서로 역평행 구조랍니다. 얘기예요. 되겠죠?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가볍게 풀 수 있는 퀴즈들인데 한번 보자고요. 가볍게 풀 수 있다 그랬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좀 부담되죠. 자, 편하게 가보자고요. 아데닌 염기가 30%인 DNA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때 DNA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더블 스트랜드 구조죠. 자, 그럼 이제 상보적이기 때문에 아데닌 염기가 30%라는 얘기는 10분의 3만큼 들어있다는 얘기고, 더블 스트랜드 구조 내에서. 자, 그러면 얘하고 똑같은 양만큼 있어야 될 게 상보적인 티민 염기. 그럼 나머지 구안인하고 시토신이 10분의 2씩 들어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자생물학에서 특별히 암묵적인 약속인 게 하나가 있는 게, 자, TGG라고 표현했을 때는 T가 있는 쪽이 5' 쪽이고 G가 있는 쪽이 3' 쪽입니다. 항상 약속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 AUG라고 표현할 때도 자, 이거 게시 코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게시 코돈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5' 쪽에 A가 되는 거고 3' 쪽이 구안인. 이렇게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암묵적인 약속이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자, 5'에서부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5'에서부터 T가 나오고 G가 나오고 G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확률. 자, 그럼 첫 번째 자리에 T가 올 확률은 10분의 3. 두 번째 자리에 G가 올 확률 또 10분의 2가 되죠. 자, 그리고 또 한 번 G가 올 확률은 10분의 2.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면 틀리는 게 더블 스트랜드 구조라고 알고 있죠? 자, 한쪽 가닥에서 이런 확률이면 반대쪽 가닥에도 똑같은 확률이 적용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1번의 답은 요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데닌 염기의 비율이 높아지면 DNA의 TM 값은 증가한다. 자, 우리 TM 값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변화시켜가면서 DNA 용액에, DNA가 들어있는 용액의 온도를 바꿔가면서 자, 우리 흡광도를 측정을 합니다. 자, 이 흡광도 측정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자, DNA의 질소 염기가 260나노메타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하죠. 그죠? 특이적으로. 그래서 흡광도를 측정할 때는 260나노메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흡광도를 측정을 할 거다.
자, 측정을 해보니까 그래프가 자, 이런 변화가 나타나더라. 자, 그러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 있기 때문에 속의 질소 연기가 감춰져 있으니까 흡광도가 좀 낮게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이 구조에서는 더블 스탠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떤 특정한 온도 범위 내에 들어서게 되면 급격하게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싱글 스트랜드로 두 가닥으로 분리가 되게 되면 변성이 된다라고 하죠. 그럼 질소 염기가 이제 노출돼 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흡광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때 흡광도가 가장 높을 때 하고 가장 낮을 때 절반에 해당하는 값. 자, 2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자, 그래프에서 이렇게 찾아내 보면 이때 온도가 나오죠. 이 온도를 뭐라고 한다? 자, 멜팅 템퍼레처라고 해서 TM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TM 값에 해당하는 온도가 됐을 때 DNA 상태. 자, 만약에 내가 10가닥의 더블 스탠드 구조의 DNA를 집어넣었다? 10가닥. 길이가 짧을 경우라면 자, 이런 형태로 5가닥이고 자, 변성된 게 5가닥이 있는 겁니다. 길이가 짧을 때는 이래요. 근데 DNA 사슬이 길 경우에는 어때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변성된 부분이 한 50%가 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자,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자, 50% 50대 50으로 변성된 부분 절반, 나머지는 이중나선 가닥을 이루고 있는 곳 절반.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긴 사슬을 썼을 때 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짧은 사슬의 DNA의 경우에는 TN 값은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됐죠? 절반은 변성, 절반은 이중나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때 TN 값의 변화인데 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낮아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소결합이 약할 경우에는 이게 어때요? 더 낮은 온도에서 TN 값을 형성을 할 거라고요. 그죠? 수소결합이 강해지면 더 높은 온도에서 TN 값을 형성을 할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데닌 염기의 비율이 높아진다 그랬는데 아데닌 염기는 티민하고 이중적인 수소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얘가 많아지면 삼중결합의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TN 값은 낮아지겠네요. 그죠? 수소결합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얘가 많아지면 비율이 높아지면 수소결합이 약해지는 효과다. 이렇게. 자, 그래서 TN 값은 낮아집니다. 자, pH가 높아지면 DNA TN 값은 증가한다. 자, 나중에 이제 우리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블로팅 같은 거 할 때 보면 더블 스탠드 구조의 DNA를 옮기죠. 블로팅 페이퍼 표면으로 옮긴 다음에 자, 여기다가 탐침을 부착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성을 시켜야 됩니다. 자, 이 변성을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NaOH 용액이죠. NaOH. 그래서 자, pH가 높아지게 되면 DNA가 변성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TN 값은 낮아집니다. 쉽게 변성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자, DNA에다가 NaOH를 처리하면 NaOH는 변성을 유도할 수 있는 거야. 변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pH가 높아지면 자, TN 값이 낮아질 겁니다. 되죠? 하나. 자, 그 다음에 염 처리. 자, 염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DNA 구조는 아까도 봤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바깥쪽에 음전하를 띠고 있는 인상기들이 배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럼 인상기 간에는 서로 반발력이 작용을 할 거고 이 속에 보면 수소 결합들이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염을 처리하게 되면 자, 여기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나트륨 이온이나 칼슘 이온 같은 게 자,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음전하를 상쇄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반발력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소 결합이 강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염 처리를 하게 되면 수소 결합이 증가하기 때문에 TN 값은 높아질 거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을 직접 약화시키는 물질도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이쪽에 있는 염기하고 염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좁은 틈, 수소 결합을 연결된 틈이 있을 때 자, 요 안에 끼어 들어가서 수소 결합을 중개할 수 있는 애가 들어가면 수소 결합을 약화시킬 수 있죠. 자, 그게 바로 요소 같은 겁니다. 지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소 결합을 방해합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약해진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하면 되니까 Tn 값은 낮아지는 거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염기성 물질을 처리했을 때는 변성이 유도가 된다. 그러면 산성 물질을 처리하면 어떨까요? 산성 물질. 자, 염산 같은 걸 처리하게 되면, 자, 염산을 처리하면 DNA가 분해가 됩니다. 변성되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된다. 그럼 잘려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염산은 DNA 분해.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DNA인데 RNA를 염기를 처리하면 역시 RNA가 분해가 될 수 있습니다. RNA가. 자, 이런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네 번째 질문. mRNA를 구성하는 염기 조성은 샤가프의 규칙을 따른다? 아니죠. 샤가프의 규칙은 더블 스트랜드 구조일 때만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싱글 스트랜드 구조인 RNA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DNA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가닥 이중나선 구조의 DNA를 분석했을 때만 샤가프의 법칙이 맞아 들어가는 거지. 싱글 스트랜드 한 가닥을 분석했을 때 샤가프의 법칙이 맞아 들어간다?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상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닌 거고요. 다섯 번째, 인산은 DNA 이중나선의 바깥쪽에 배열되어 있다? 맞는 내용이고. 자, DNA 사슬의 3' 말단은 세 개의 인산기가 연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3' 말단이 아니라 어디예요? 5' 말단 쪽이죠. 3' 말단 쪽에는 인산기가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 OH가. 그래서 요거를 5'으로 바꾸면 맞겠죠. 됐죠? 자, 7번. DNA에 NaOH를 처리하면 DNA가 분해가 된다? RNA에 처리했을 때는 분해가 되지만 DNA 처리하면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변성이 됩니다. 자, DNA는 퓨린 염기 50%, 피리미딘 염기 50%로 구성된다? 더블 스탠드, 싱글 스탠드 지금 표시를 안 했죠? 근데 이렇게 지문을 던져도 맞는 지문이에요. 왜? 이렇게 DNA라고 표시했을 때는 앞에 암묵적으로 더블 스탠드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되겠죠? 자, 두 번째. DNA 복제. 자, DNA 복제 가설이 여러 개가 있었죠. 보존적 복제, 반보존적 복제, 그리고 분산적 복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왓슨하고 크릭 같은 경우도 반보존적 복제를 지지를 했었고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한동안 진짜 이 복제에 대한 걸 검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이게 뭐가 맞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메셀슨하고 스탈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평형밀도급의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거 있죠. 자, 그 방법을 통해서 반보존적 복제임을 증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메셀슨하고 스탈이 썼던 요 평형밀도급의 원심분리 방법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대장균을 15짜리 질소로 표지가 되어 있는 배지에서 키운대. 장기간 배양을 한대요. 그러면 자, 이렇게 15짜리 질소로 표지가 된 배지에서 키운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배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대장균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양분들, 에너지원 같은 거 다 이제 공급을 해주는데 핵산을 만드는 재료 물질 있죠. DNTP를 15짜리 질소로 표지가 되어 있는 DNTP를 넣어주고 대장균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어지는, 새로 복제가 되는 DNA 가닥은 전부 이걸 집어넣고 복제를 하겠죠. 얘를 가지고. 그러면 지금 DNTP라고 썼을 때 여기는 GATC 네 가지 염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가지가 다. 자, 그래서 이런 배지에서 오랫동안 배양을 하게 되면 이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이중나선 구조의 DNA, 물론 환형 구조긴 하지만 그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전부 다, 자, 부분적으로 표현했을 때 15짜리 질소, 15짜리 질소로 표지가 되겠죠. 다. 그럼 무거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 밀도가 좀 큰 D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오랫동안 배양하다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15짜리가 아니라 14짜리 질소가 들어있는 일반 배지로 옮겨줍니다. 일반 배지로. 자, 옮겨가지고 20분마다 샘플링을 해가지고 DNA만 추출을 해요. 그래서 모아놓고 시간별로 모아놔가지고 그걸 원심분리를 돌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평형밀도급의 원심분리라는 게
염화세슘을 집어넣어가지고 염화세슘 수용액을 만들어서 강하게 원심 분리를 합니다. 초고속 원심 분리기를 돌리면 염화세슘이 침전이 되는 게 아니라 자 물에 의한 어떤 수화작용하고 원심력이 서로 상호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서 아래쪽에는 농도가 높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농도가 점점 낮아지는, 그래서 자 이런 밀도 구배를 형성을 해요. 연속적인 밀도 구배를. 아래로 내려갈수록 무겁게. 그러면 자 15짜리 질소로 더블 스트랜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DNA는 가장 밀도가 크기 때문에 아래쪽까지 내려갈 겁니다. 근데 내려가서 침전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멈춰버리죠. 왜? 밀도가 같아지는 지점까지만 내려가서 등밀도 지점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 가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는 15짜리 질소가 포함될 거고요. 자, 그 바로 위쪽에 만약에 또 다른 밴드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15하고 14짜리가 이중나선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 제일 위쪽에 14하고 14로 되어 있는 밴드가 형성이 될 거고. 되죠? 그러면 처음에 배지로 옮기자마자 자, 0분째 샘플링 한 거 하고 20분째 샘플링 한 거, 40분에 샘플링 한 거. 자,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니까 자, 0분째 샘플링 했던 거는 지금 이 위치. 자, 여기서만 밴드가 하나가 검출이 되더라. DNA가.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는 15짜리 DNA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분이 지나니까 자, 대장균은 환경 조건이 좋으면 20분에 한 번씩 분열을 하죠. 하나의 밴드가 여기서 이렇게 검출이 됐습니다. 약간 위쪽에서. 자, 그럼 여기 위쪽은 14짜리 밴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자, 보존 쪽 복제는 일단 기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밴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밴드 하나만 나왔으니까. 그래서 보존 쪽 복제를 요 20분 데이터에서 지울 수 있었고요. 자, 40분째 데이터에서 분산적 복제가 맞다면 요거보다 약간 위쪽에 또 밴드가 하나만 형성이 돼야 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위쪽에 형성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 밴드가 여기서 하나가 나오고 그 위쪽에서 밴드가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이온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보존 쪽 복제가 맞다라고 검증을 한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복제 관련 효소에 대한 것들. 자, DNA 복제를 할 때는 효소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죠? ATP도 많이 쓰고. 자, DNA 중합효소가 있는데 일단 신생가닥을 5에서 3방향으로 자, 신생가닥이 합성되는 방향이 신장하는 방향이 5에서 3방향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될 방향이고요. 자,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는 특성이야. 단량체끼리는 연결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단량체가 아니고 프라이머라는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뒤에다가 연결시킬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프라이머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짧은 헥산입니다. 한 10개 남짓 되는 NTP가 연결되어 있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자, 한 가닥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DNA 주연 가닥에 이렇게 한 가닥이 변성된 가닥이 있을 때 자, 3'에서부터 5' 방향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상부적인 염기를 하나 갖다 놓고 DNTP가 옵니다. 자, 두 번째 DNTP가 왔을 때 자, 얘도 단량체고 얘도 단량체야. 인상기를 3개 달고 있는. 그럼 이걸 여기다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단량체끼리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얘 특징이 그래. 자, 그래서 단량체끼리는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다가 자, 미리 다른 프리메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와서 자, 단량체끼리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자,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4개, 5개만 연결돼도 이건 사슬이죠. 그죠? 사슬에다가 단량체는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는 RNA 성분, NTP 성분으로 되어 있는 프라이머고 자, 이 프라이머에 이어서 자, DNTP를 하나씩 이렇게 연결시키고 요렇게 연결시키고 연결시켜 나가. 자, 노란 거 연결시키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다? DNA 중합효소가. 파란 거 연결하는 건 누가? 프리메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하는 겁니다. 다른 효소가. 됐죠? 자, 그래서 지금 프라이머가 있으면 짧은 헥산 사슬, 그게 DNA든 RNA든 관계가 없어요. 자, 이런 짧은 헥산 사슬이 있으면 3' 말단에 OH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다가 뉴클레오티드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 됐죠? 이렇게 상부적인 뉴클레오티드를. 자, DNA 중합효소 3가지가 있습니다. 세균에 대한 건데 진정세균의 DNA 중합효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DNA 중합효소이기 때문에 폴리머레이즈로서의 활성을 가집니다. 상부적인 염기를 연결해 주는데 자, 5에서 3방향으로 신장을 시켜요. 합성 방향이야. 자, 그 다음에 자, 3에서 5방향으로 이건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면서 하나씩 떼어내는 거야. 교정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그렸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3'이고 5'이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프라이머를 먼저 부착을 하고요. 프라이머를 이렇게 붙여놓고 자, 중압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쭉 중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이 부분에서 자, 요 염기가 지금 하나 중간에 잘못 들어간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신장 방향이 역평행 구조로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가 5'에서 3' 방향인 거고 자, 계속해서 합성해 나가는 게 5에서 3 방향의 폴리머레이즈로서의 활성.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류가 발견이 되면 어때요? 교정해야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부터 하나씩 딜리트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여기까지 다 잘라내. 잘못 들어간 것까지 잘라내는데 그게 바로 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싹 지워내고 다시 어떻게 한다? 다시 합성을 시작을 합니다. 이 방향으로. 됐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3에서 5' 방향으로의 엑소뉴클레이즈의 활성. 핵산 외부 가수분해 요소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활성은 교정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과정이 그 기능이고 DNA 복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자손세포에다가 유전 정보를 똑같이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교정을 합니다. 자, 근데 RNA는 전사되는 과정에서 교정 과정 없습니다. 그죠? 자, 교정하는 과정이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이 앞쪽에서 이렇게 전사가 돼가지고 전사된다.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머가 붙고 이렇게 신장되는 부분, 오카자키 절편이 형성되거나 할 때 자, 이렇게 중간에 프라이머가 있을 때 이걸 제거하는 기작. 자, 가는 방향대로 5에서 3 방향으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됐죠? 5에서 3 방향으로의 엑소뉴클레이즈의 활성은 프라이머 제거 기능인데 DNA 중합효소 1번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일반적인 중합에는 DNA 중합효소 3번이 쓰이죠. 그죠? 중합효소 3번. 좀 이따 그림으로 볼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 말한 이런 세 가지 효소. 자, DNA 중합효소가 1형, 2형, 3형이 있는 건 세균에 대한 거. 자, 진핵생물은 훨씬 종류가 많죠. 자, 그 다음에 헬리케이스. 자, 헬리케이스는 DNA를 변성시키는 겁니다. 더블 스트랜드 구조를 싱글 스트랜드 두 가닥으로 변성시키는데 ATP를 소모한다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헬리케이즈가 결합하는 방향이 지연 가닥 쪽 주형 DNA 결합을 해서 그 주형 DNA를 따라서 5에서 3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5에서 3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단일 사슬 결합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변성된 DNA의 재결합을 억제하죠. 복제되기 전에 재결합하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 앞쪽에 과도한 꼬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전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회전 요소도 ATP를 쓰죠. 자, 여기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메이스. 아까 프라이머를 만드는 거라 그랬는데 NTP. 자, RNA 성분인데 이 RNA를 만드는 재료 물질을 결합시켜 가지고 짧은 프라이머, 자, 시발체라고도 부르는 프라이머를 만들어냅니다. 요걸. 자, 그 다음에 자, 프라이머는 자, 11개 정도까지의 길이에요. 요거 안쪽으로. 이걸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한 11개 정도 합성을 하고 나면 프리메이스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럼 이제 다시 그 자리에 DNA 중합효소가 결합을 해서 신장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짧은 길이의 RNA 사슬이 프라이머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DNA 중합효소가 복제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DNA 회전 요소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건 이름이 DNA 회전 요소라고도 하고 위상 이성질화 요소 또는 토포 아이소머레이즈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과도한 꼬임을 억제를 하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ATP를 소모를 합니다. 얘도. 자, 그 다음에 DNA 연결 요소. 자, 라이게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 리가제라고도 하고요. 자, 사슬을 연결시켜 주는데 역시 ATP를 소모하면서 손상된 사슬, 그 끝부분을 연결시켜 주죠.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어이? 아, 다음에 나오네. 자, DNA 복제 과정. 자, DNA 복제는 항상 반보존적 복제라고 하는 거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리고 양방향으로 복제를 합니다. 동시에. 그리고 반불연속적 복제라고 해서 한쪽 가닥은 연속적인 복제, 선도 가닥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불연속적 복제가 일어나는 지연 가닥이 발생하는 쪽이 있습니다. 오카자키 절편이 관찰되는 곳. 그리고 신생 가닥의 중합 방향이야, 요거는.
항상 중압 방향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 자, 진정세균 같은 경우는 진핵세포가 가진 것보다 DNA 사슬의 길이는 짧아요. 자, 근데 얘는 환영 구조고요. 그래서 복제 원점이 한계가 있는데, 자, 이중나선 구조의 DNA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복제 원점이라고 하면, 자, 복제 원점에서부터, 자, 이렇게 복제를 진행하고 이렇게 동시에 양쪽 방향으로 복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 요 부근에는 복제 종결 서열이라는 게 존재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DNA가 사슬형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아주 길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제 원점을 자, 한 군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복제 원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복제 원점을 가져서 각각의 복제 원점에서 양방향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인 복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복제 과정. 이 그림을 반전을 시켜놓으니까 좀 흐린데 우리 교재에는 좀 진하게 나왔나요? 교재도 흐린가요? 교재는 좀 나아요? 에이, 마음에 안 드네. 나중에 요 강의 끝나고 나면 그 PDF 파일 올라가죠. 그 PDF 파일을 뭐 노트북이나 패드에 이렇게 다운을 받으시면 거기는 칼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거는. 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어디를 보는 거냐면 복제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쪽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쪽 부분. 자, 이건 어차피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쪽 부분에 선도 가닥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주형 가닥의 방향을 먼저 확인합시다. 주형 가닥의 방향. 자, 지금 여기에 5' 위쪽에 있는 가닥이 5' 주형 가닥이고 그럼 반대쪽이 3' 쪽이 되겠죠? 그럼 새로 만들어지는 가닥은 자, 여기 이제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을 겁니다. 앞쪽에. 프라이머가 붙을 텐데 프라이머는 5에서 3방향으로 이렇게 붙어야죠. 방향이. 그죠? 자, 그래야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합성해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DNA 중합을 계속 하고 있는 효소가 바로 뭐다? DNA 중합 효소 3가 되는 겁니다. 3번. 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헬리케이지라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가 지금 선도 가닥이 만들어지는 곳이라면 이 반대쪽 가닥에서 지연 가닥이 만들어질 거예요. 불연속적 복제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는 지금 가닥이 3'에서 5' 쪽으로 자, 이렇게 방향이 자, 위의 가닥에 대해서 역평행 구조인 거죠. 역방향으로. 그러면 자, 지금 여기서 요 헬리케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결합하는 게 자, 지연 가닥이 발생할 때 지연 가닥 쪽 주형 DNA에 결합하는 겁니다. 한 가닥 실근 스트랜드에 결합을 해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해 갈 거예요. 그러면 5'에서 3' 방향 쪽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그죠? 자, 이동해 가면서 공간이 벌어지면 프라이머가 하나가 붙고 복제가 되고 또 프라이머가 붙고 복제가 되면서 짧은 가닥 오카자키 절편이 형성이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면 이런 오카자키 절편이 형성이 됐을 때 DNA 중합효소가 오다가 자, RNA 부분을 만나면 떨어져 나갑니다. 3가 떨어져 나가고 1번이 결합을 해요. 자, 1번만 무슨 기능이 있으니까? 하나씩 떼어내는 기능이 있으니까. 됐죠? 자, 다 떼어내고 나서 나중에 연결시킬 때는 리가제가 연결시키는 거고요. 되죠? 자, 그리고 헬리케이지가 진행하는 방향 앞쪽에 자, 여기 부분이 DNA가 그냥 이렇게 나란하게 그냥 쭉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잡아 피게 되면 앞쪽은 과도하게 꼬일 수 있죠. 자, 그 텐션 때문에 끊어져 버릴 수가 있다고요. DNA가 파괴가 돼 버린다고. 자, 그래서 헬리케이지보다 더 앞쪽 부분에서 DNA 회전 요소가 작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싱글 스트랜드 바인딩 프로테인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자, 복제가 진행되기 전에 닫혀버리면 다시 변성을 시켜야 복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 복제가 진행되기 전에 복구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됐죠? 이렇게. 자, 그림 보면서 한번 쭉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요 그림에서 자, 여기에 선도 가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자, 대칭 구조로 이 아래쪽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선도 가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좀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프라이머를 다 제거하고 나니까 리가제가 와서 연결시킵니다. 그죠? 그거까지 확인을 다 하세요. 자, 또 문제.
선도가닥의 복제가 진행될 때 DNA 중합 효소하고 헬리케이즈 DNA 회전 요소는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맞죠? 자,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림, 자, 필요한 것만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는 지금 과도하게 꼬여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방향 먼저 씁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 DNA 중합 효소가 이동하는 방향, 선도가닥 쪽이에요. 그럼 여기를 보는 거죠. 자, 선도가닥이 이렇게 지금 복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DNA 중합 효소가 여기에 결합을 해서 이 방향으로 O' 방향으로 지금 이동해 갈 거고요. 그죠? 헬리케이즈는 지형가닥 쪽에 붙어가지고 지금 이 방향으로 이동할 겁니다. 같은 방향이죠? 그죠? 자, 그리고 DNA 회전 요소는 이 앞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풀어줄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이동한다. 첫 번째 질문 맞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프리메이스는 G형 DNA 결합해서 O'에서 3'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프라이머를 합성한다? 자, 지금 프라이머는 아까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프라이머가. 그러면 프라이머가 5에서 3 방향으로 합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합성이 되기 전에 자, DNA 사슬이 있을 때 자, 이렇게 3에서 5' 방향으로 있으면 자, 여기에 프리메이스가 결합을 해서 3에서 5 방향으로 얘가 주형을 따라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닥을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주형 DNA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고 물어본 거니까 이게 아니라 3에서 5'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야죠. 그죠? 주형 DNA에 3에서 5로 이동을 하면서 5에서 3 방향으로 신장을 시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 함정 굉장히 많이 팝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빠지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요거는 이제 틀린 거고요. DNA 회전 요소 헬리케이즈 리가제는 ATP를 소모한다? 맞죠? 자, DNA 회전 요소 같은 경우는 자, 작용하는 게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면 과도한 꼬임이 발생을 했을 때 자, DNA 회전 요소가 더블 스트랜드 구조 중에서 한 가닥을 끊어줍니다. 한 가닥을 끊고 얘를 풀어줘요. 돌려가지고. 자, 인산 에스테리 결합이라든지 그런 결합들은 회전이 가능하단 말이야. 회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풀어내가지고 다시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거 연결시킬 때 ATP 같은 게 소모가 되거든요. 끊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자, 그 다음에 DNA 회전 요소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DNA 중합 효소는 자, 이렇게 꼬여있는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두 가닥을 동시에 끊어버려요. 자, 동시에 끊어가지고 회전시켜가지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연결.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DNA 중합 효소가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닥만 끊고 회전시켜서 연결을 하는 거. 자, 정리를 좀 할까요? 자, 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자, 숫자대로예요. 자, 이거는 한 가닥, 더블 스트랜드 구조 중에 한 가닥을 끊고 회전시킵니다. 꼬임을 푸는 거죠. 자, 회전을 시키고 나서 다시 연결. 자, 그 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두 가닥을 한꺼번에 끊어버려요. 두 가닥을 절단하고 자, 그리고 회전시켜서 다시 연결. 꼬임을 풀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회전이라는 과정, 이 과정이 과도한 꼬임을 풀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요거 2형 DNA 회전 요소 같은 경우는 별명이 있죠. 자이레이즈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복제가 진행되는 중에 뭐 1형이나 2형이나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결합하는 애가 먼저 와서 결합하는 애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용을 해가지고 풀어줍니다. 자, 그렇지만 복제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때는 반드시 얘가 작용을 합니다. 자이레이스가.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꼭 얘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ATP 소모하는 거 맞고요. 오카자키 절편은 불연속적 복제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맞죠? 자, 그 지형 가닥이 합성이 되는 곳인데 여기는 자, 지형 가닥이 합성이 될 때는 그
헬리케이스가 진행하는 방향하고 DNA 중합효소가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가 돼요. 방향 자체가.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에서 이렇게 아래쪽 가닥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5프라임, 위에가 5'에서 3' 쪽이고 밑에 가닥이 3'에서 5' 쪽인데, 자, 헬리케이즈는 결합을 해가지고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풀어내는 거고요. 헬리케이즈가. 그죠? 그러면 DNA 중합효소는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3' 방향, 자, 3에서 5' 쪽으로 여기에 이렇게 DNA 중합효소가 붙어가지고 이 방향으로 이동해 간다고요. 그래야 5'에서부터 3' 쪽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걸 이어나갈 거니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자, 헬리케이즈하고 DNA 중합효소가 서로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먼저 얘가 풀어준 앞쪽 부분에서 먼저 한 가닥이 만들어지면 자, 이렇게 복제가 되면 자, 더 풀어나가면 또 프라이머가 붙고 또 복제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카자키 절편이 계속 반복적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오카자키 절편은 불연속적 복제 과정에서 여기는 연속적 복제 선도 가닥이고요. 불연속적 복제 지연 가닥이 만들어지는 곳.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텔로머레이스는 역전사 유성을 갖는다. 자, 우리 텔로머레이스가 뭐예요? 자, 이제 진정세균이 아니라 진핵생물로 바뀌는 거죠. DNA 자체가. 자, 진핵생물의 DNA는 세균의 DNA하고 다르게 환영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말단이 존재를 해요. 말단이. 그러면 자, 지금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 구조로 존재하는 긴 DNA에 자, 이 앞쪽으로 지금 길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가 5'에서부터 3' 쪽이고 3에서 5' 쪽이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이제 다 복제가 되는 과정에서 자, 두 가닥이 이제 이렇게 복제가 됐습니다. 복제가. 그러면 지금 이 위에 가닥에 대한 부분은 프라이머가 자, 한쪽에서 붙어가지고 복제를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프라이머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 이렇게 복제를 진행을 해가지고 연결이 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 하면 여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 됐어요? 여기 부분.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자, 여기가 지금 3' 말단이고 신생 가닥의 5' 말단 쪽이 되는데 이 5' 말단 쪽에는 지금 뭐가 붙어 있어? 프라이머가 붙어 있죠. RNA 성분이란 말이야. 이건 안정한 성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공간도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자, RNA 성분 나중에 이거 다 떨어져 나가고 나면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고 나면 주형 DNA보다 짧아진 신생 가닥이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를 자, 여기는 지금 5' 말단이기 때문에 인상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DNTP를. 자, 여기가 그냥 비어있는 채로 그냥 합성을 끝내야 돼. 자, 이게 텔로미어 부분이 자꾸 짧아지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이게 짧아진 쪽이 어디가 짧아졌어요? 새로 만들어진 가닥의 5' 쪽이 짧아진 거야. 꼭 기억을 합니다. 신생 가닥의 5' 말단이 불완전한 상태로 끝나는 버린 거예요. 미완성인 상태로. 자, 그러면 자, 금방도 얘기를 했지만 이 5' 쪽에는 인상기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DNTP를 연결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해서 얘를 복구를 할 건데 어떻게 복구하느냐 하면 텔로머레이즈가 이렇게 와가지고 요 안에 RNA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RNA가. 자, 요게 텔로머레이즈야. 자, 그러면 요 RNA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3' 말단에다가 인상기를 하나씩 상보적으로 붙여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 사슬이 지금 이렇게 신장이 되는 거죠. 짧아진 쪽이 아니라 주형 DNA를 신장을 시켜요. 이렇게. 자, 신장을 시켜놓고 딱 요만큼 신장이 되고 나면 얘가 또 한 번 옮겨갑니다. 옆쪽으로. 자, 이동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이걸 또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 짧아진 쪽이 아니라 주형 DNA를 신장을 시켜나가요. 자,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프리메이스가 달라붙어가지고 프라이머를 붙여주고 복제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지형 가닥 쪽 복제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복구를 해나가요. 그러면 짧아져 있던 부분이 다시 길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줄기세포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줄기세포나 아니면 우리 그 성체줄기세포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어요? 조혈모세포하고 자, 그리고 정원세포 같은 것들. 그죠? 아이고. 자, 그래서 요 텔로머레이즈는 RNA를 내장된 RNA를 주형으로 해서 DNA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역전사 효소로서의 활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됐죠? 자, 6번. 진핵 생물은 DNA 길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복제 원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수의 복제 원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 양방향 복제가 진행이 되겠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복제를 끝내야 되니까. 텔로머레이즈는 자, 금방 얘기했던 거 짧아진 신생가닥의 3' 말단의 OH에다가 DNTP를 중합한다. 자, 신생가닥의 5' 쪽이 짧아지는 거죠. 방향이 일단 잘못됐고요. 3'이 아니라 5' 쪽. 5' 쪽인데 거기에는 인상기가 있기 때문에 인상기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걸 중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문장 자체가 아예 다 틀려먹은 거죠. 자, 그래서 자, 이걸 할 때는 항상 짧아진 쪽이 아니라 주형으로 작용한 가닥의 3' 말단에다가 신장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 불연속적인 지연 가닥 복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복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되겠죠? 오카자키 절편 형성이 되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DNA 중합 효소의 중합 속도는 진정 세균이 진핵 세포에 비해서 훨씬 빠르다. 맞습니다. 훨씬 빠르게 세균이 더 빠르게 진행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 DNA 중합 효소가 저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거는 그만큼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세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DNA 중합 효소가 그 중합하는 속도가 좀 빠르기도 한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돌연변이가 항상 불리하다? 그건 아니죠. 세균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세균은 자체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거나 하는 걸 묵인하고도 넘어가기도 합니다. 묵인하고. 그래서 자, 진핵세포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복제를 진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DNA 중합효소 1번. 자, 아까 우리 프라이머를 제거할 수 있는 교정 기능, 프라이머 제거 기능이 있는 애였죠? 첫 번째 중합효소. 자, 3에서 5' 방향. 이건 합성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합성 방향의 반대로 가면서 끊어내는 활성은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겁니다. 교정. 잘못된 거 염기 바꿔치기 하는 거죠. 제대로 바꿔주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수선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말한 것처럼 교정이라는 용어하고요. 수선이라는 용어가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자, 먼저 교정이라는 용어는 복제가 진행 중에 오류를 고치는 겁니다. 복제가 진행되는 중에. 오류를 수정하는 걸 우리가 교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3'에서 5' 방향으로 엑소뉴클레이즈의 활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선이라고 하면 이건 뭐냐면 복제가 다 끝났습니다. 복제가 다 끝났는데 수소결합을 제대로 형성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피리미딘 염기 중에서 뭐라 그러죠? 피리미딘 염기 간에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사슬 내에서. 그래서 자, 티민 염기하고 티민 염기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있을 때 자, 원래는 요 아래쪽에 아데닌 염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상부적으로 이렇게 수소결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일양체가 이렇게 형성이 돼 버려요. 얘하고 얘가 직접 공유결합을 통해서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그럼 공유를 통해서 연결돼 버리면 얘하고 수소결합을 형성을 못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 DNA 사이가 간격이 떠버린다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복제도 진행이 안 되고 자,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이제 복제가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걸 없애거나 잘못된 염기쌍의 어떤 수선 같은 거 하는 거. 자, 복제 후에 복제 완료 후에 오류를 수정하는 것.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수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죠? 교정하고 수선은 좀 구별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오픈 카톡방에 올라와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지문인데 DNA 복제 과정 중에 합성되는 두 개의 딸가닥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 이거는 자, 두 개의 딸가닥 그러면 복제가 진행될 때 만들어지는 딸가닥 그러면 복제 원점에서부터 자, 선도가닥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지연가닥이 만들어지고 오카자키 절편이 계속 만들어져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요거 한 가닥하고 여기 있는 가닥 한 가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걸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반대쪽에서, 자, 여기서 이제 얘하고 똑같은 형태로, 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오카자키 절편 만들어지면서.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다가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이. 그러면 선두 가닥이 만들어질 때 뒤편에서는 계속 불연속적인 복제가 일어나죠. 지연 가닥이. 왜 계속 와서 붙는 거란 말이야.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지금 저런 지문이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거 반쪽만 가지고 푸는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두 가닥하고 지연 가닥으로 구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복제가 전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자, 선두 가닥, 지연 가닥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봅시다. DNA 복제 과정 중에 합성되는 두 개의 딸 가닥 중에 한 가닥은 오카자키 절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 오카자키 절편으로 구성된 가닥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지연 가닥. 자, 그리고 계속 절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그걸 우리가 불연속적 복제가 일어나는 가닥.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됐죠? 자, 이거부터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